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기무사령부 또 TF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 단장을 맡게 된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은 아마 김병기 의원님하고요, 김민기 의원님,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두 분의 의원을 추가로 또 선임해서 아마 5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업무는 아마 이제 6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문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혁 관련된 문제. 오늘 아까 아마 기무사령부 교체가 됐죠. 남영신 아마 특전사령부 사령관이 아마 이어받게 돼 있는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릴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예, 그거 좋겠네. 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어제 8월 2일이죠. 기무사의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개혁권관을 발표했습니다. 기무사가 그동안 국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호가호위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의 천병 역할을 해온 원죄를 감안하면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인과 서인 통신사들이 당파성 때문에 일본의 침략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엇갈린 보고를 했고, 그 결과로 무려 7년 동안이나 백성들은 생명을 잃고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역사가 주는 값비싼 교훈을 통해서 국군 기무사령부의 해체 수준 이상의 질적 변화와 완벽한 한골 탈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계획을 작성했다는 팩트조차 부정하고 쿠데타가 아니라 위기 대응 매뉴얼로 호도하면서 기무사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듯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치 있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정부와 개혁 대상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이 아니라 60만 국군 장병과 5천만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입니다. 2004년 기무사에 의해 작성되고 관리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문건이 국군 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무사 본연의 업무이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작성된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및 대비계획 세부 자료와는 작성 목적이나 법적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주체가 되어 계엄 쿠데타를 계획한 2017년 문건과 법령에 따라 정부 전복을 막기 위해 대비한 2004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견강구해의 꼼수일 뿐입니다. 진실에 눈감은 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억지를 부려도 사슴은 사슴이고, 아무리 화장을 시켜도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길을 가게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일부일지라도 정치 군인들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을 내팽개치는 잘못된 구태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하게 만들 것인가.
기무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다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군의 정치 개입, 계엄이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을 만드는 길을 찾는데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가 이제 모두 말씀을 좀 마치고요. 지금 2004년도 그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과 그 2017년에 작성한 개헌 문건, 그것을 제가 한번 그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2004년도 문건은 참고로 저도 열람을 해봤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저 기억을 그 열람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그 문건을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작성했던 그 기무사의 문건은요, 사실 이게 이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3월 12일 날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무사령부에서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 제목은 뭐 대정부 전복위기관리 평가회의라고 이제 통칭이 되는데요. 3월 10일 날 그 회의 결과에 문서는 한 장이 있어요. 한 장. 그리고 3월 12일 날은 이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평상적인 이제 기무사의 대전복 업무 중에 주요 부대와 주요 지휘관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동향 파악이죠. 이런 그 동향 관찰 강화와 군내 관련 사항 관찰을 강화해라 하는 건의를 이제 3월 12일 날 회의 결과 기무사령관에게 합니다. 자체 건의로. 그 결과 그 회의 자료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 날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건 제목이 상황 업무 조정 건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3월 18일에도 단계는 그대로 2단계로 유지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 27일 날 회의를 합니다. 이때는 회의 자료가 결과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무 업무 원상 복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4차에 걸쳐서 이제 기무 본연의 업무에 대한 회의를 한 문서들의 합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평가회의 결과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2004년도의 문건은 기무사령부령에 의한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에 관련된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이다. 그리고 예하부대에 하달했다는 공문을 2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보병부대가 아니라 기무사령부 예하부대입니다. 기무사령부 예하부대가 군 내에도 있고 각 지역 600단위 부대도 있죠. 그 각 지역의 부대도 있죠. 그 기무사령부 예하부대로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각 4차례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주요 지휘관과 주요 부대에 대한 일종의 동향 관찰을 강화해라
그런 내용들을 지시한 거죠.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겁니다. 그 공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급, B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A급 지휘관과 부대, 그리고 격상된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될 때는 이제 B급까지 포함한 이런 내용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동향 관찰을 하는 그 특이사항 관찰을 하는 대상을 A급에서는 적고요. 숫자가 적고 B급으로 이제 확대될 때는, 그러니까 격상이 될 때는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A급과 B급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무사가 이 문건에 대해서 열람을 이제 공개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저도 이제 공개를 물어보니까 저도 그 문서를 봤어요. 보니까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대정부 전복 예방 활동의 업무 수행 체계가 다 노출돼 버리는 결과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본연의 업무 자체가 수행 절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노출돼 버리면 상당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공개를 못 한다. 그리고 이제 일부 논란에 그 회의 결과의 문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 뭐 문서가 있다, 이 뭐 말을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업무 지침입니다. 대정부 전복 업무 관련된 기무사령부 자체 요원들의 어떤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해 놓은 업무 지침을 말합니다. 그거는 계엄 관련해서 실무 편람처럼 그렇게 매뉴얼이라는 거죠. 매뉴얼. 그거기 때문에 회의 그 4번에 걸친 회의와는 뭐 관계없는 일상적인 기무부대의 그 업무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7년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업무 관련 문건과 2004년도에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2004년도에 작성된 문건은 기무사령부령에 의한 기무사령부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문건이고요. 2017년도의 문건은, 계엄 관련 문건은 기무사령부가 작성해서는 안 되는, 작성할 권한이 없는 업무 내용을 검토한 그런 문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내용 면에서도 2004년도 문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무사의 그 당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후에 군내 동향, 군 부대의 동향이 어떤지,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책을 세우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다. 업무를 했던 그런 문건이죠. 그러나 2017년 계엄 관련 문건은 그 당시에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자세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만,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일종의 언론에 대한 통제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의 통제라든지 또 외교 관계를 통해서 계엄의 지지를 확보한다든지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도 있는 그런 문서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틀리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2004년도에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군내 대정부 전복 계획, 그러니까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회의 문건이고요. 2017년 계엄 관련 문건은 오히려 계엄을 실시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계엄을 빙자한 어떤 대정부 전복이 숨어 있는 그런 의심이 가는 그런 문건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기무사 TF 활동 계획은 이제 아마 6일날 이제 저희들 위원들 또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국방부에 보고가 됐고 국방부에서 조만간 아마 청와대에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무사령부의 이제 개혁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특수단에서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죠. 하나는 지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수사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살펴볼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기무사의 그 문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군 전체가 어떤 정치를 개입하고 또 민간을 사찰하고 이런 것처럼 되면 안 된다. 정말 60만 우리 군은 현재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묵묵히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군 전체가 군의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걸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을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정치 군인 또는 정치에 개입하고자 했던 그런 세력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군 전체에 대한 명예는 반드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 특수단의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에서 반드시 왜 누가 어떤 의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도 있는 듯한 이런 계엄 시행 계획을 기무사령부에게 하도록 맡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사년도 기부정부가 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거기에 계엄이라든지 위수령 그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반헌법적인 27년도 문건 같은 경우는 요소들 국회를 통제를 한다든지 언론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병력 동원 계획도 거기 들어있었는데 공사년도 문건에도 그런 게 들어있는지. 네. 2004년도 문건에는 전혀 계엄이라든지 위수령이라는 말이 없고요. 또 병력 동원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문건은 대정부 전복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부대, 그러니까 수도권의 중요한 부대, 또 일종의 화력이라든지 병력이 아주 정예 부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동향 관찰 이런 대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또 뭐 예. 네네. 2004년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대상이 군 관련된 사람은 아닌 기자 관리라고 분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전혀 민간 네, 없어요. 그래서 국내 동향, 또 국내 어떤 특이 활동, 뭐 이런 부분이 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지침, 총부된 업무 지침도 보셨습니까? 어떤 그 대정부 전부 예, 제가 봤습니다. 예. 업무 지침 안에도 기무사 요원들이 네, 다 들어있죠. 지침 안에도 뭐 그러니까 이제 업무 지침 내용이라든지 업무 지침에 이제 일종의 대정부 전복 업무를 활동을 하는 수행 체계, 어느 부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어느 지휘관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하나의 매뉴얼로 있는 거죠. 예. 그거 업무 시스템 자체를 좀 보완하나 네, 그 자체가 노출되면 기무사 전체 이 대정부 전복 업무가 완전히 노출돼 버리기 때문에 예. 저희 그러면 이건 뭐 정치적인 답변을 여쭈는 질문이긴 한데 한국당은 왜 이게 17년도 문건하고 뭐 근본적인 취지에서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도 이제 군사 전문가가 계시고 또 법률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겠죠. 저는 그렇게밖에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2004년도 문건과 2017년도 문건은 뭐랄까요? 정반대의 성격이랄까요? 하나 2004년도는 대정부 전복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회의 결과 국내 동향을 이렇게 강화시키라 이 말이었고요. 2017년도는 계엄 관련된 문건이었다는 거죠. PF에서는 이제 기무사 개혁 관련된 거 하시는 거고 기무사 문건 관련 총괄도 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간이라도 기무사 관련된 이런 저희들이 또 자료도 수집하고 내용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 활동을 좀 할 계획입니다. 기무사령부 여왕에 있다는 일상적인 업무는 2004년도랑 2017년도에 변하는 내용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기무사령부령 이제 사실은 이제 국군 조직법에 따라 국군은 국군 조직법에 의해서 이제 그 조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급 구체적인 사령부라든지 뭐랄까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대를 이제 만들거나 폐지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무사령부도 사령부급 이상이기 때문에 기무사령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를 이제 만드는 그 근거 법률이죠. 대통령령으로.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목적과 또 활동, 뭐 여러 가지 업무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오픈되어 있죠. 예.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혹시 그 한국당이 이제 군사년도 문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쿠데타 관련된 문건이다 본질 차이 없다는 주장하는 법적인 조치가 고발이나 이런 것도 혹시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기무사에서 판단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전혀 그 2004년도 문건은 제가 보니까 뭐 전혀 아닙니다. 그 일상적인 업무고요. 예, 뭐 전혀 무슨 대쿠데타, 그러니까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 내의 회의 결과였기 때문에. 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문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김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 문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김성태 뭐 어떤 문서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기무의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업무 지침이 꽤 두꺼워요. 그 실무 편람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제출하라고 하시는지 뭐 뭘 대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그게 있었죠. 마부터 설명을 했고 앞에는 설명을 안 했다. 근데 저도 그걸 봤어요. 앞에 부분. 그 앞에 부분은 보니까 일상적인 그 기무사의 업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업무 지침으로 이렇게 편람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새로 작성된 그 당시에 새로 작성된 문건이 아닌 거죠. 예. 또 부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의 결과 12장,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회의 그 결과 문서를 작성한 그게 12장인데 4번에 걸쳐서 회의한 전체 모아놓은 게요. 근데 그 문서에 대한 부록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자료도 아니고 업무 편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날씨도 이렇게 더우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렇게 기무사 전체에 대한 아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런 팩트 이런 것도 저희도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저도 사실 군에서 25년 동안 법무관 생활하고 마지막에 이제 법무감을 거치고 고등무사 법원장을 마치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저도 군 생활할 때 이 계엄 업무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 계엄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기무사령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해요. 다만 계엄사령부가 설치됐을 때 그 합동수사단 그거는 기무사의 역할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기무사령관 밑에 소속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작성한 그 계엄 관련된 문건은 분명히 이거는 기무사령부의 권한이 아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